아저씨, 저희 돈이 없는데 따뜻한 국물만 한 사발 얻을 수 있을까요? 정순아, 이 국밥 한 그릇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에이, 사람이 굶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냥 드려요. 그날 돈 한 푼 없이 국밥을 받아간 노부부. 그런데 다음 날 낯선 변호사가 나타나 두 사람에게 거액의 수표와 편지를 건네는데 어제 국밥을 얻어드신 분들 사실은 백만장자셨습니다. 순간 국밥집 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과연 평범한 국밥집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가진 것도 없는 노부부가 백만장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국밥집에는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삼거리 국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이미 여러 곳이 벗겨져 있고 글씨도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니까요. 커다란 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면서 만수는 오늘도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아, 오늘도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부엌에서 김치를 담고 있던 아내 이정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56의 나이지만 아직도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하루 종일 가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단골 할머니들은 꼭 오시잖아. 김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1990년대만 해도 이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삼거리 국밥집의 진한 사골 국물과 푸짐한 고기는 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만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진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맛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프랜차이즈 식당을 선호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만수야, 어제 전기요금 고지서 왔는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더욱 축 늘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각종 공과금과 재료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었죠. 알고 있어. 이번 달도 적자야. 만수는 묵묵히 국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막막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첫 손님들이 들어와야 할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가게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벌써 젊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밥이 맛없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남편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맛없을 리가 있나? 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인데. 그렇습니다.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한 사골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정성으로 담근 김치까지. 하지만 세상이 변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입맛도 생활 패턴도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세 가져다 드릴게요. 만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고기를 듬뿍 올리고 파도 신선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 아들놈들은 체인점으로 가자고 하는데 난 여기가 좋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만수와 정수는 잠깐이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만수는 한산한 가게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아, 이 국밥은 우리 삶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먹어주지도 않는구나. 정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폐업을 고민하는 무거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 만수와 정수는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은 고작 7명, 매출은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재료비와 공과금을 생각하면 적자였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만수는 사고를 우리던 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이 맛, 이 추억들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한산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만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수는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초라한 차림의 노부부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색이 바랜 털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은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순도 뒤돌아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사장님.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고생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그냥 따뜻한 국물만 한 사발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할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만수와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가끔 외상으로 드시고 나중에 계산하시는 단골분들은 계셨지만 아예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부부의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요. 특히 할머니의 손이 추위에 떨리는 것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가게 사정이 어려운데
공짜로 음식을 내어줄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골 국물 한 사발이면 재료비로만 해도 몇천 원은 들어갑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몇천 원도 아까웠죠.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이 만수를 부엌 쪽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분들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요즘 너무 어려워. 그래도 사람이 굶는데. 정순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음식 장사를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굶는 사람 앞에서는 밥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알았어. 그래도 사람이 사는 일이 먼저지. 만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사골 국물을 뜨겁게 끓이고 고기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넉넉히 올렸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곁들였죠. 공짜로 드린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었거든요.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정순이 국밥 2그릇을 노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노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그냥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노부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더니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렸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중간중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러다간 진짜 문 닫게 생겼구나. 하지만 노부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노인이 일어서면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걸요. 정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노부부는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현한 뒤에야 가게를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만수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거든요. 잘한 걸까? 글쎄, 사람이 굶는데 어떻게 외면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장부를 보며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쌓인 스트레스가 터진 거였습니다. 사람이 굶는데 국밥 한 그릇 아까워?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도 굶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해. 만수도 지쳐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배고픈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해? 그런 게 아니라. 아, 답답해. 결국 만수는 폐업 공고문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였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서 말이죠.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콧노래라도 부르며 일했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어젯밤에 화를 냈네. 만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정수는 사람의 도리를 생각했고 만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걱정했던 것 뿐이니까요. 새벽 5시 만수는 여전히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업을 결심했다고 해도 오늘 하루는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했고 남은 재료들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그리고 정말 안 되면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만수는 폐업 공고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0년간 사랑해주신 삼거리 국밥이 다음 달 말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쓰다가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이 가게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수와 정순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뭐해? 정순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폐업 공고문. 써야지. 정말? 정순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입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가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이 골목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골목이 좁아서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만수와 정수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시내 번호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차림새가 꽤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놓은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삼거리 국밥집이 맞습니까? 남자는 정중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교육받은 티가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만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정우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본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변호사님이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나 만나게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노부부가 여기서 식사를 하셨나요? 만수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났나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요?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요. 김정우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 금액을 본 만수와 정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였거든요. 이게 뭡니까? 어제 국밥을 얻어드신 노부부는 사실
저희 회장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변장을 하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이들을 찾으시는 거죠. 만수와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초라한 차림의 노부부가 재벌이라니요. 회장님께서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인수해서 두 분을 평생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국밥을 나누어 주는 가게로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만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폐업을 고민하던 가게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다니 말입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만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회장님 말씀이 선의에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마음씨에 감동받으셨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검은 차와 정장 입은 사람을 본 주민들이 궁금해서 몰려온 거였죠. 뭔 일이야? 경찰 온 거야? 아니야, 변호사래.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은 세단과 정장 입은 변호사의 등장이 동네에 큰 화제가 된 거였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다른 주민도 끼어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국밥집에 이런 일이 생기니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두 분의 선한 마음씨에 감동한 분이 계셔서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더라. 맞아,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큰돈 준다는 사람이 믿을 만해? 만수와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분들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몇몇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다른 몇몇은 그냥 시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쟤들만 이런 횡재를 하나? 국밥 한 그릇 줬다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김정우 변호사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했던 듯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거쳤고 세무 처리도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주 최 씨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을 보니 뭔가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야, 박만수? 뭔 소리야, 이게? 건물주 최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무슨 돈을 받았다면서? 그럼 밀린 임대료부터 내야지. 최 씨는 평소에도 임대료 때문에 만수 부부를 압박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재촉했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정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난리가? 최 씨는 김정우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참에 임대료를 올려야겠네. 이 동네도 이제 개발될 모양이니까. 네? 갑자기 왜 임대료를요?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 생겼으니까 낼 수 있잖아.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로 올릴 수 없어요. 당신 누구야? 여기 임대인이 나인데. 최 씨와 변호사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가게 밖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만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사촌형 박성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다른 친척들도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았다면서? 얼마나 받은 거야? 우리도 좀 나눠줘야지. 가족인데. 맞아. 혼자만 좋은 일 당하려고? 친척들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이야기를 하니 만수와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만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 안 됐다고? 그럼 이 변호사는 뭐야? 서류도 다 가져왔는데 무슨 소리야? 친척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평소 도박 빚이 많던 조카 박철수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삼촌,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알아? 정순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아직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돈 이야기야? 하지만 친척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들들 볶았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가게가 갑자기 이런 소란의 중심이 되다니요.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굶주린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순아,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혼란스러웠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가 조용해진 후에도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 같았거든요. 아침에는 폐업을 결심했었는데 갑자기 거액의 제안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순아, 잠 못 자? 응, 너무 복잡해서.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배고픈 사람 도와준 게 잘못이야? 정수는 여전히 자신들이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생긴 후폭풍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밥집은 열어야 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계실 테고 무엇보다 이것이 자신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 9시쯤 김정우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국밥을 나누어 주는 가게로 남겨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군요. 변호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두 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모든 빚과 생활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두 분 명의로 완전히 매입해드리겠어요. 듣기만 해도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만 지켜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무료로 국밥을 대접해주세요. 그 비용은 저희가 매달 따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수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님,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만수와 정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일이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우리도 편해질 수 있잖아. 그런데 어제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만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갈등만 생겼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주 최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야, 생각해봤는데 임대료 2배로는 부족해. 3배로 올려. 3배요? 그럼 월세가 300만 원이 넘는데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돈 있으니까 낼 수 있잖아. 아니면 나가든지. 최 씨는 아예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해.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면 상업용으로 바꿔야지. 상업용이요? 그래, 그럼 보증금도 올라가고 각종 세금도 더 내야 해. 최 씨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제 변호사와의 일을 보고 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아니면 내일부터 문 닫아. 만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임대료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최 사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법정에서 봐. 나는 건물주야. 최 씨는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동네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좋은 일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는데 혹시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해서요.
아니면 그 회장님 소개라도 해주시면. 사람들은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자신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자신들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못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수야, 우리 좀 봐줘. 애 학원비가 밀렸어. 나도 병원비가 급해. 조금만 빌려줘. 우리 가족인데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친척들은 각자의 사정을 늘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만수가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받으면 바로 연락해. 우리도 급하거든. 맞아.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숨기면 안 되지. 그날 밤 만수는 국밥통 앞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나눠준 게 죄인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뒤틀려 버린 거야? 정순이 남편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변한 거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축하해줬는데 정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나은지 고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져만 갔죠. 동네 곳곳에서 만수와 정순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온갖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그 돈 받는 거예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만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할머니조차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니 만수는 더욱 서글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부엌에서 김치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요즘 신경이 예민해져서 실수가 잦았거든요. 아야, 괜찮아? 만수가 달려와서 정순의 손가락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베인 것뿐이야. 하지만 정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김정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만수와 정순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한 마음에 보답하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건물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건물주 최 씨는 며칠 전부터 아예 매일 찾아와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리겠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거든요. 그리고 동네 분들의 반응도 예상과는 다르더군요.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만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변호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직접요? 정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만수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되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검은 세단이 다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뒷자리에서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며칠 전 국밥을 드셨던 그분들이었지만 오늘은 차림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노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와 정순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노신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장을 하고 와서 시험해 본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닙니다. 선한 마음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노부인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젊은 시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노신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저희가 갓 결혼했을 때였죠. 저는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했고 아내는 집에서 바느질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노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을 때 한 국밥집 사장님이 공짜로 국밥을 주신 거예요. 그 한 그릇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마음에 새겼죠. 언젠가 성공하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다니면서 진짜 선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만수와 정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신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한 일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무슨 말씀이신지. 두 분의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노신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정리하고 두 분이 평온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정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일단 건물주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두 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어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네,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국밥집을 차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왜 그러신가요? 이곳이 저희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30년 넘게 여기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정순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힘들어도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노부부는 두 사람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노부부가 떠난 후 만수와 정수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일까? 아직 확신이 안 서. 나도 그래. 좋은 일인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두 사람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건물주 최 씨가 예고했던 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이었죠. 물론 실제로는 임대료를 밀린 적이 없었지만 최 씨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법정에서 뵙시다. 최 씨가 소송 서류를 들이밀며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있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동네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세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우 변호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졌거든요. 편이 갈려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만수와 정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 편이야. 그분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아냐, 뭔가 이상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건물주도 너무해. 30년 넘게 성실하게 임대료 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법은 법이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만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순아, 우리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원한 일은 아니니까. 법정에 가는 날 만수와 정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주 최 씨도 변호사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고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미납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낸 임대료 납입 기록, 은행 통장 내역, 그리고 최 씨가 임대료를 조작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최근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최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기록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최 씨가 평소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최 씨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오히려 최 씨가 법정에서 추궁을 받는 형국이 되었거든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임대료를 부당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 씨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지난 10년간 여러 임차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만수와 정순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박만수, 이정수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원고 최모 씨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을 나서는 최 씨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큰 소리 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만수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는 완전히 두 분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만수와 정수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동네에서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죠. 만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글쎄, 그냥 예전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료 한 그릇 코너를 만들어 보세요. 어려운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노신사가 약속했습니다. 만수는 국밥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끓여온 이 국물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밥은 돈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사람 사는 맛으로 먹는 거지. 그날 밤 만수와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코너를 만들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게로 만들어가자고 말이죠.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건물주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몇 달이 흐른 후 삼거리 국밥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무료 한 그릇 코너라고 쓰인 따뜻한 글씨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설명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세요. 만수와 정수는 매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국물을 우렸습니다. 이제는 일반 손님들뿐만 아니라 무료로 드시는 분들까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정수나, 오늘도 국물이 잘 우러났네. 그럼 30년 넘게 끓인 국물인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로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았거든요. 아침 9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료 코너를 이용하고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연금 나올 때까지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편하게 드세요. 만수는 평소와 똑같이 푸짐하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밥을 받고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천히 드세요. 정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무료 코너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손님들도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국밥집 정말 유명하더라. 맞아,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젊은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국밥 맛을 보고는 단골이 된 사람들이 많았죠.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무료로도 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만수와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인간극장 제작진입니다. PD 한 분이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야기를요? 정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국밥 한 그릇의 선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 말입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PD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간 뒤에는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까지 사람들이 왔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삼거리 국밥집이구나. 정말 따뜻한 곳이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가게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만수와 정수는 바쁜 와중에도 무료 코너를 이용하는 분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미안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는데 자꾸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요. 무료 코너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중년 남성,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대학생들까지 말이죠. 학생, 오늘도 왔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와도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언제든지 와.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지. 만수는 젊은 대학생을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었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노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저희도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금세 준비해 드릴게요. 만수와 정수는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편안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노부인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군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젊었을 때 먹었던 그 국밥 맛과 똑같아요.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가 뭘 가르쳐 드렸다고.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노부부가 떠난 후 만수와 정수는 가게 벽에 붙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선물로 준 액자였는데 한 그릇에 기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나,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만든 걸까? 기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기적을 받은 거지. 정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국밥 한 그릇을 나눈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국밥을 지켰지만 사실 국밥이 우릴 지켜줬던 거였다. 가게 벽에는 이제 새로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삼거리 국밥 마이너스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곳.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와 정수는 내일도 새벽부터 국물을 우리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삼거리 국밥집의 하루가 끝나갔지만 따뜻한 마음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삼거리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수와 정순의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